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시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몇 가지 지표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 1% 그러니까 전체 시장 마켓캡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쪽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ETF 플로우 보시면은 유입이 좀 많았었는데 그게 조금 무너지면서 유출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또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쪽은 이제 연중 최저치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예전 베어장이 좀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이게 베어장이 이제 좀 시작이 되면은 지금 베어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온체인 지표를 조금 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올릴 만한 엄청난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 자체가 그 데이터에 조금 더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체인 지표 이야기들이 좀 최근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장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이제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BNB 코인이 조금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년의 흐름들 뭐 봤을 때는 이제 BNB 코인 쪽이 최근에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시가총액에 관해서 재구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BNB 코인 네트워크상의 밈 코인들에 관한 그 어떤 사용량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솔라나를 하락을 할 때 BNB 체인이 좀 이제 상승을 하고 또 바이낸스 내에서 또 사용되는 토큰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BNB 토큰에 관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시가총액을 계속 이제 상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지금 BNB 체인에 관해서는 이제 블리시에 이제 투표한 이제 투자자분들 82%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망 자체를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82,000을 겨우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이더리움 1,800이었고요. 또 XRP도 이제 하락이 나와줬고 솔라나 코인도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낙폭을 좀 그려왔습니다. 도지코인은 악재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제가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카르다노 에이다도 지금 떨어졌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앱토스도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아발란체 쪽에 관해서 그 그레스케일이 현물 ETF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투심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24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투심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지금 17로 크게 변동성 없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알트코인 시즌은 언제 오느냐 이런 시장의 의문점들 굉장히 좀 많다고 보실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계속 시장에 뉴스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도지코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지코인 사용 계획 없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후율부를 도지라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이거 도지코인을 의식한 거 아니야? 역시 도지파파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그냥 정부 후율부는 어쩌다 보니까 도지라고 지어진 거지 도지코인이랑은 연관이 없다. 그냥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타운홀 미팅에 참여해서 둘의 이름이 같은 건 이제 맞는데 둘 사이에 어떤 그 연관성도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명색의 도지파파인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막 이런 이제 반응도 이제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해서 3.3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테슬라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오너로 인해서 상승한 이제 자산들은 오너가 또 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이제 부각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이제 뱅가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버핏이 이제 비트코인은 쥐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약간 버핏이 이야기하는 암호화폐는 이제 속고 속이는 그런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버핏이 브라질에 있는 어떤 홀딩스에 갑자기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브라질 이제 남미 쪽 회사죠. 근데 이제 그게 버핏이 이제 지분을 처음에는 0. 몇 %에서 1%까지 늘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고, 지금 최근 집계로 봤을 때 버핏이 누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홀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거래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많이 이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뱅가드는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우리가 블랙록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블랙록과 뱅가드. 근데 사실 이제 블랙록은 지금 ETF를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워낙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블랙록도 입장이 알트코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 정도라고는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뱅가드는 이제 암호화폐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뱅가드가 사실상 간접 투자를 또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게임스탑 최대 주주로 있는 게임스탑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하면서 그때 이제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랩소디에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뉴스일 것 같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 이 게임스탑의 최대 주주는 또 뱅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지만 지분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뱅가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하면서 뱅가드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뱅가드는 이제 게임스탑의 주식을 8.76%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3%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지분이 많다라고 보는데 8.76%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기관들은 암호화폐 쪽에 관해서 입장을 고수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우회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뱅가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투기 자산이다, 가상자산 ETF 이제 블랙록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출시할 계획 없다. 사실 뱅가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ETF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S&P나 나스닥 쪽에 투자하는 ETF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합니다. 꼭 미국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출시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을 고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게임스탑이 이제 최대 주주가 또 뱅가드이다, 이제 이런 또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뱅가드가 게임스탑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놀라움을 표출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조금 그래도 우리 생태계 면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가십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좀 가지고 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장기 투자자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축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밸류데이즈 디스트로이드 지표가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장기랑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뜻한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표 자체가 장기간 보유된 비트코인의 이동을 관찰하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제 보유된 비트코인의 거래가 늘었음을 뜻하고요. 반대로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가 줄어들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유된 차트를 보면요. 2023년 이제 1월 10일과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그리고 2025년 3월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익 실현에 부적합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역사적으로 VDD의 저점이 발생한 뒤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또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코인 상승을 좀 예상한다라는 이제 지표가 좀 나왔고, 우리가 사실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는 좀 중요하게 보죠. 시장에 오래 참여를 했고 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이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그게 또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급격한 매도 압력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쪽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남아 볼게요. 일본의 금융 감독이 암호화폐를 이제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도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상품 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근데 금융청은 그간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왔고요. 최근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을 대비해서 금융상품 거래법에 자금 결제법을 도입한 내용의 규제 체계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한해서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제 추진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일본이 이제 거래소 탑을 찍기도 했었잖아요. 처음 암호화폐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뭐 바이낸스가 당연히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면들을 봤었을 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 개척에 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기사는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솔라나의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수가 지금 현재 1112만 개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이제 가상자산 분석가는 솔라나를 0.1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유자들 자체가 솔라나 자체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솔라나 쪽에 관한 활성화에 관해서 이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또 이제 센티멘탈적으로 이제 이게 솔라나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역시나 의견은 좀 다양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자주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가격 보실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BNB 기반의 이제 밈코인 쪽에 관한 활성화가 조금 더 많게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따라서 밈코인의 수혜 자리도 내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솔라나 자체가 이제 뭐 밈코인이 이제 많이 부활을 하고 많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밈코인과의 관계성은 솔라나한테 가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EC 폴 애킨스가 청문회를 거쳤고, 사실 청문회 자체는 이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이 이제 폴 애킨스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문회다 보니까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이제 받았던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도래하게끔 하는데 너가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폴 애킨스가 이제 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SEC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발언이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이제 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트코인 감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 규제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게리 겐슬러 때는. 근데 요거를 일단은 철폐를 하시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들 이제 업계들이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 체제와의 극명한 정책 전환을 좀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거나 또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포인트는 이제 폴 애킨스는 이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이걸이,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은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시장의 성장을 돕겠다라는 확실히 친화적인 스탠스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장기적인 호재로서의 작용될 가능성은 크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지켜봐서 그러니까 유의미한 또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은 SEC 쪽에 관한 행동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